반갑습니다.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김배리 소장입니다. 오늘은 14강으로 콘텐츠, 아이템,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나는 아이템이 있어. 콘텐츠를 만들었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좀 불분명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요새는 인터넷 네이버 검색에서도 과거에는 그냥 사전이 하나가 나오고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눈에 익었던 두산백과 쪽에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행복하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이데아, 이성, 이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예시를 들자면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행복하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00여 개의 아이템을 콘텐츠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자, 이거로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각자 세 단어를 각자 풀이를 해보죠. 요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 네이버 지식백과와 두산백과를 참조했습니다. 자, 콘텐츠는 우리가 콘텐츠 진흥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미디어의 내용물을 뜻한다. 콘텐츠를 장르가 영화든 문학이든 학습이든 뉴스든 오락이든 간에 기획이나 창작 혹은 가공이나 개발을 누가 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추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작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라는 부분은 좀 저작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획, 창작, 또 가공이나 개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란 부분은 이거 좀 아이템도 사전적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한번 보자면 아이템은 컴퓨터용으로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구분에서 가장 작은 단위나 항목이다. 예를 들면 급여 대장 파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 종업원 데이터는 종업원, 번호, 성명, 입사연원일, 기본급, 직능급, 시간의 할증임금, 우생연금, 보험료 등의 아이템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는 의미는 좀 사전을 찾기 전에는 좀 애매모호했는데 이제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이디어는 관념, 상징, 이상, 이념. 과거 그리스어에서 이데아와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에는 상업, 경영 용어로서 활동을 발전시키고 충실하게 하는 창의와 착상 전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 단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는데 사업을 하든 학문을 하든 철학을 하든 간에 상대가 이야기하는 단어 하나로 그 사람의 내공을 짐작할 수가 있고
따라서 가급적이면 저 애매모호한 의미의 그 용어 단어들은 사전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그 상대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 예시로, 자,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행복하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00여 개의 아이템을 콘텐츠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자, 이해가 좀 가십니까?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그 사업 계획들, 그리고 100여 가지로 봤을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것들을 아이템으로 보고 이것들을 실제 펼쳐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거의 그 개발, 창작, 그리고 사업화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콘텐츠라고 합니다. 가끔 세상이 좀 어지러울 때는 우리가 좀 나이를 먹은 남자분들 중에는 특히나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또 거기다가 뭐 자신이 아끼던 사람이 떠나간다든가 이성이든 또 동성이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체성, 뭐 일관성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기대는 습성이 있죠. 뭐 믿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도 과거에 그 나이 드신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수석을 좋아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근데 돌이라는 건 사실 뭐 깨트리지만 않는다면 뭐 천년이고 만년이고 사실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수석 이런 부분들을 나이 든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도 물론 이제 반려동물 분야에, 현재는 반려동물 분야에 국한해서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그 사업의 분야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도 인간들의 큰 도움이 되리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남들이 아직까지는 그 크게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렇게 틈틈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그 느낌의 순간, 그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도 한두 개씩 동영상을 만들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각자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1을 잘하는 사람부터 10을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좀 이상적인 부분이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춰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그 구속받지 않고 양쪽을 같이 겸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게 50을 넘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이제 벌집론이라고 해서 제가 어릴 때 그 양봉을 좀 해봤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그 양봉을 한 열 몇 통 그 가족끼리 먹기 위해서 양봉을 했는데, 그 양봉이라는 부분들이 그 틀만 잡아주면 그 안에 벌들이 이제 안식처, 보호를 해주는 개념이죠. 뭐 큰 벌, 그 왕벌이라든가 이제 그런 벌로부터 그런 큰 개체로부터 이 작은 벌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서로 상생을 하는 거죠. 상생을 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마치 현재의 그 구조물로 보면 백화점이 보면 아주 밀집된 공간에 그 옛날에는 뭐 시장식으로 해서 1차원적으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그 바닥에 붙어 있는 재래시장의 형태였지만, 요즘은 이제 그 고층으로 빌딩을 올려서 거기에 집약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넣어놓고 판매하는 곳이 이제 백화점이죠. 그러다가 또 그런 부분도 성에 안 찬다 해서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쫓아가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사실 이게 다 공존합니다. 대형마트가 생겼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래시장의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그 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산속에 들어와 있어도 옆집과의 교류를 사실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한적한 공간에서 연구도 하고 또 강연 계획도 하고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교류를 안 하는 측면이 좀 강하죠. 그 일을 하는데 부숙부숙 찾아오면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좀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또 유교적인 사상 하에서 뭐 일거수일투족, 거의 뭐 저쪽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아는 정도의 삶을 몇백 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금 자유로운 시대를 맞아서 이제 우리들 생각에는 그 유전적으로도 과거 이제 몇백 년 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혼자의 하루에 예를 들어서 5시간이든 6시간은 혼자 있어야 좀 정신이 맑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느껴요. 그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같이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과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죠. 하루 종일 집에 가면 또 식구들하고 계속 사람들하고 그 부대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우리 개체는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짧은 기간, 예를 들면 이제 남녀 간에 서로 너무 좋아했을 때에는 같이 붙어 있어도 뭐 더 보고 싶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사실 스스로의 시간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좀 너무 외로울 때는 잠깐의 만남,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인간의 한계이면서도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거기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워서. 그래서 전에 한 자연인 중에는 좀 마초처럼 그 생긴 분인데, 그 외로워서 그 시내로 내려가면 번잡하고, 그 산으로 들어오면 또 외롭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이제 그 양극단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획일적인 부분에 그런 삶은 좀 피하는 게 정신 건강에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가 그 4차 산업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더더욱 그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족 관계와의 그 관계 설정 이런 부분도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났을 때 어느 가정은 먹을 게 풍부하고 어떤 가정은 또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것만이라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정 또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시야가 좀 넓어지죠. 그래서 의식주 외의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사고하고 또 이제 철학까지도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상을 꿈꾸고 그래서 일련의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삶에 있어서의 그 과정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로 돌아가서 아까 벌집론을 하다가 이 얘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만에 한 명 정도가 벌집을 그러니까 벌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그 100가지, 1000가지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벌집, 벌통을 수고롭게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만들어 놓은 벌통 속에 각각의 그 영역들이 있죠. 그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이미 선례가 있고, 뭐 월급은 얼마더라, 또 사업을 하면 뭐 1년에 뭐 연봉 1억은 된다더라. 이제 이런 좀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벌통이 만들어지면 그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이걸 정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 인터넷 상에서의 그 아이템, 그 게임 아이템이 아니고, 뭐냐, 이게. 콘텐츠, 아이디어, 아이템. 아이템이 맞네. 아이템. 게임에서는 이제 그 하나의 뭐 도구라든가 전쟁 도구라든가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이템을 사고 판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템을 주고 판다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듣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템이란 부분이 수백, 수천 가지 중에 그 한 가지 부분, 이제 그런 쪽에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속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신이 이제 거기 너무 머리 많이 쓰지 않고 또 초기에 도전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쪽의 일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좀 양봉을 해본 사람들이라든가 또 축산 그 예를 들면 닭을 1만 수를 키워봤다든가 또 돼지를 뭐 5천 두를 키워봤다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관리 요령이라든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조금 더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그 아이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자연환경의 그 법칙, 원리,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산 밑에 어릴 때 살고 물론 도심이지만 산 밑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도심의 문화와 또 이제 자연 속에서의 이제 이치라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살았고, 같은 세대를 살아도 그 산골에서 뭐 20년 가까이 살다가 도심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그 어릴 때의 그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좀 모험감이 있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여 가지 아이템이지만 동참하는 분이 생기면 그게 뭐 300가지, 500가지, 1000가지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템들이 한 1000가지 정도 됐을 때에는 그거로 인해서 그 새로운 사업의 줄기가 1000가지라고 치면 그 하나의 가지에 종사하게 되는 사람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뭐 최소 뭐 10명 단위에서 많게는 뭐 몇십만, 몇백만 단위까지의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들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여성 기자분이 빌 게이츠한테 그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그 IT 제국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키울 생각을 하셨냐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빌 게이츠는 나는 그냥 좀 크게 생각을 가졌을 뿐이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IT 제국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해서 뭐 10억은 벌 거야, 100억은 벌 거야, 이런 부분보다는 그 당시에 IT라는 부분이 뭐 초기에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신생학과에 있던 그 빌 게이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한 10여 명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3차원적으로 거기에 2 플러스 알파에 이제 이상적인 걸 덧붙여서 구상을 한 거죠. 근데 그 구상을 한 부분에 이제 그 같은 걸 연구하던 친구들이 동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엄청나게 10년 사이에 엄청 커졌죠. 그래서 그게 비단 그 인터넷에 있는 그 IT 인터넷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례를 과거에 지켜봤던 사례 중에 최근에서는 이제 가장 큰 게 뭐 인터넷 부분, 그 다음이 뭐 휴대폰이라고 하고, 다음에 또 뭐 4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뭐 1900년대 때에 그 영국의 특허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이제는 더 발명될 게 없다. 그래서 아마 우리 특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또 이슈화시키고 동참을 했다가 또 이것도 시들시들해지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현대 2018년을 사는 사람들도 뭐 1900년대 특허청장 마냥, 영국의 특허청장 마냥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과학 채널 유튜브에서 그 한 사람의 몸에는 한 150조의 생명체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이해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남녀가 만났을 때 1대1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
150조 개의 그 생명체가 150조 대 150조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마음만을 가지고 뭐 뜻이 맞네 안 맞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만큼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남자 여자의 차이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도 감성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한계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 생식을 위한 또 서로 간에 마음 붙일 곳을 찾는 그 이성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남녀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폭넓게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또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인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다른 개체들, 생명의 종들, 이제 이런 종들과의 교류, 그 교류라는 게 뭐 사람의 단어 이런 것만 교류가 아니죠. 서로의 그 환경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협동심이 있고 그 한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다른 인류가 공히 그 혜택을 받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다른 종들보다 좀 상위 개념에서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생명의 종들도 인간을 제외한 이제 포유류, 뭐 양서류 이제 이런 애들도 아마도 사람보다도 먼저 이제 그 의식주에 대한 그런 그 애로사항이 없는 그런 종들이 있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면 사실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달팽이라든가 거북이를 보면 어쩔 땐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인간들은 그 집 하나 그 장만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고생을 하고 거기에 매진을 하는데 이 달팽이나 거북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집을 그러니까 태생 그 금수저 뭐 은수저보다 더한 거죠. 집 자체랑 같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자신이 몸 보존만 잘 한다고 하면 그 껍질이 딱딱해져서 그 안전하게 그냥 걸어가다가 그 먹고 싶은 거 먹다가 그 자고 싶으면 거기 쏙 들어가서 자면 되고, 마치 요즘에 그 사람들 그 캠핑카를 만들어서 이제 집 대용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생활 패턴도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다른 종과의 교류라는 게 사실 의사 전달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노력을 하면 서로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사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느끼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예를 들어서 개미라든가 거미하고 인간의 의사소통이 사실 쉽지만 않죠. 또 부피, 개체 크기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코끼리라든가 우리보다 큰 개체, 뭐 하마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이 이제 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또 다가서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덩치가 큰 동물이나 또 사람도 덩치 큰 사람이 좀 순한 경우가 많고, 개체가 작으면 또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날카로운 부분,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물이나 그 다른 생명체를 바라보고 그쪽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또 다른 그 신세계를 여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책을 미친 듯이 쓰면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예를 들면 우리 얼굴에도 그 갖가지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이제 원래 그 상존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분포도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쪽에 존재하는 세균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균을 채취를 해서 예를 들면 한 마리에서 두 마리를 이제 키우는 거죠, 배지에.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그 세균이 보이죠. 보이고, 물론 이제 그 아주 작은 세균이나 크기에 따라서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죠. 근데 그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은 0.0001mm의 그런 개체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거대하게 보이고, 또 그들의 행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과학자들, 특히 생물학자라든가 뭐 유전 관련된 그 쪽의 학과라든가 또 우리 수의학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미경을 접하면서 그 매력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왕들만이 뭐 알 수 있었던 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학자들에게도 그게 그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일반 과학자들이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 과학의 세계, 좀 신비의 세계에 드는 것처럼 이 인터넷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일반인에게도 이제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을 어릴 때 그냥 단순하게 나뭇잎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 동물의 구조가,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폭넓은 세상,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또 귀에 듣는 것만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물론 거기도 상당히 그 진실과는 먼 이제 좀 그릇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후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청각적으로도 그 알을 어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의미하는 것과 거꾸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폭넓게 살 수 있는,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2040, 50년 되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또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때 이런 얘기하면 사실 요거도 먹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뭐 10년 앞서, 50년 앞서, 100년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놓으면 막상 그 30년 후, 뭐 20년 후에 닥쳤을 때에는 그때 만들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변화한 세상에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그 중국의 성인이라는 표현, 한자 단어 속에는 4대 성인, 뭐 예수, 부처, 소크라테스, 뭐 크리슈나무르티, 뭐 이런 사람들,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사람들 외에 또
하늘 아래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현재에서는 그 자원, 뭐 지하 자원, 금이라든가 이제 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인류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그 외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그 서비스적인 부분,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기술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서 연구 융합해 놓은 아이템,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가상현실과 맞물려서 인간과 세균이 대화하는, 또 인간과 바이러스가 전쟁을 하는, 이제 이런 또 모티브로 해서 뭐 게임이 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보다 바이러스나 세균의 개체가 아주 작지만 이걸 동등한 크기로 놓고 봤을 때 서로의 그 한 세포당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저장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저장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 놨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도 아주 훌륭한 게임의 소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게임도 사실 무궁무진하죠. 뭐 몇백, 몇천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단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그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는 것. 하지만 그게 한 20, 30년 지나면 사람끼리와의 결투 뭐 이런 부분들은 식상해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종 간의 결투라든가 또 이종 간의 교류, 이런 부분들, 그런 쪽의 사람들이 또 새로운 호기심에 눈을 뜨고 그게 대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려동물 국제연구소가 반려제국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제 이러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그 홈페이지, 그 네이버 블로그인데 NEOBUSI로 해서 쪽지나 메일, 그리고 문자로 그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눈이 가물가물하네. 자, 오늘은 새벽 5시가 넘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제 14강 그 콘텐츠, 아이템, 아이디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반려동물 국제연구소가 그 세 단어를 어떻게 구현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14강에서 논해봤습니다.